네, 원촌 중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죠. 자, 루트 안에 어떤 수의 제곱이 있으면 그 수가 이제 루트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절대값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루트 밖에 부호가 플러스면은 양의 제곱근이고 루트 밖에 부호가 마이너스면 음의 제곱근이 되는데 1번부터 4번까지는 보이는 대로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니까 잘 되어 있죠. 그런데 5번은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여기가 플러스 13으로 나왔죠.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가죠. 자, 1번부터 0과 1 사이에 유리수 존재하죠. 2분의 1 같은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2번 수직선 위에 대응되지 않는 무리수는 없죠. 모든 유리수와 무리수는 모두 수직선 위에 대응되게 됩니다. 대응된 점이 있죠. 2번이 답이고요. 자, 3번 루트 2랑 루트 3 사이에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그죠? 루트 2.1 같은 거, 루트 2.2 같은 거 등등등. 자, 루트 7이라는 건 4번 루트 7이라는 건 루트 4보다 크고 루트 9보다 작기 때문에 2점 몇이 되고요. 루트 2는 루트 1보다 크고 루트 4보다 작기 때문에 1점 몇이 되겠죠. 그러면 루트 7 마이너스 2는 양수고요. 2점 몇에서 2를 빼니까 1 마이너스 루트 2는 1에서 1보다 큰 수를 뺐기 때문에 음수가 되겠죠. 양수보다 크고 음수보다 작은 실수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맞는 말이죠. 자, 5번 루트 x가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유리수 x가 0과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루트 4분의 1 같은 거.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수로 나오게 되겠죠. 답은 2번. 넘어갑시다. 자, 3번 675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5로 나누면 135이기 때문에 두 번 나누면 27이죠. 그래서 5 2개와 27이라는 건 3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제곱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쪼개주고요. 지수법칙 써서. 그러면 이거 두 개 묶어서 15의 제곱이기 때문에 15의 제곱이 루트 밖으로 나와서 루트 675는 이렇게 루트 밖으로 15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죠. A는 15. 넘어갑시다. 자, 4번 정사각형 3개의 넓이가 252, 112, 28이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변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 루트 252가 되고요. 여기도 루트 252, 여기 루트 112, 여기는 루트 28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아랫변의 전체 길이를 내기 위해서 이 숫자들을 같은 형태의 무리수로 만들어 줍시다. 자, 252라는 숫자는 2로 나누면 126이고 두 번 나누면 63이니까 63은 3으로 두 번 나누고 7이 남는 숫자죠. 그래서 2의 제곱, 3의 제곱, 7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고요. 따라서 루트 252는 요거랑 요거 제곱수죠. 그래서 6 루트 7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112라는 숫자를 마찬가지로 소인수분해 해보면 2로 한 번 나누면 56이고 두 번 나누면 28이고 세 번 나누면 14고 네 번 나누면 7이네요. 그러면
그래서 루트 112는 2의 제곱이 루트 밖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4루트 7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8이라는 숫자는 2의 제곱 곱하기 7이라서 루트 28은 2루트 7이 되겠죠. 자, 따라서 이 전체 길이는 이 숫자들의 합이기 때문에 그러면 12루트 7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PQ의 길이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루트 252의 제곱 요 변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12루트 7이라는 건 12의 제곱이 144이기 때문에 144 곱하기 7을 하면 1008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루트 1008이기 때문에 이 밑변의 제곱은 루트 1008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PQ의 제곱이기 때문에 자, 요거 두 개 더하면 252 더하기 1008이기 때문에 1260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PQ의 제곱이 1260이기 때문에 PQ는 루트 1260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1260이라는 숫자가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2로 나눠서 630, 두 번 나눠서 315, 315를 5로 나누면 63이죠. 그러면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겠죠. 따라서 이거랑 이게 제곱수이기 때문에 6이 루트 밖으로 빠져나와서 자,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넘어갑시다. 자, 제곱근표네요. 제곱근표는 한 번만 잘 배워두시면 빠르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죠. 자, 제곱근표라는 것은 이 루트 값이 1.292가 나오는 요 제곱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숫자를 표시를 해 놓은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92가 나오는 루트 안의 숫자를 먼저 표에서 찾아보면 1.292 여기 있죠? 그러면 이 루트 안의 숫자가 1.67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A 플러스 B는 첫 번째 식이고요. 자, 1.806이라는 숫자도 표에서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그러면 A 값이 3.26이라는 뜻이죠. 자, A랑 B를 더한 값이 1.67이고 A 값이 3.26이니까 B 값은 여기에서 A 값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1.67 빼기 3.26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59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값 1.5 빼기 B는 루트 1.5 마이너스 B 값이 마이너스 1.59이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플러스로 바뀌니까 3.09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표에서 요 값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루트 안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런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 찾는 게 아니라 3.09가 어떤 값이냐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x는 두 자리 잔수고요. 루트 6x가 유리수가 나오려면 일단 x는 6x 자체가 어떤 수의 제곱 형태가 되어야 유리수가 되니까 루트를 벗어나면서요. 자, 그러면 x는 일단 6이라는 숫자가 있어야 되고요. 곱하기 어떤 수의 제곱이다.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작은 수부터 숫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1, 2, 3 이런 숫자들을 집어넣어서 x값을 찾아보면, 자, 1일 때는 6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x가 6이 되겠죠. 2일 때는 6 곱하기 2의 제곱 6, 4, 24 x값이 24가 되고요. 3일 때는 6 곱하기 3의 제곱 9기 때문에 54가 되겠죠. 4일 때는 6 곱하기 4의 제곱 16이기 때문에 96이 되겠죠. 자, 이제 96이기 때문에 5부터는 세 자리 자연수가 되겠죠. 그리고 6은 한 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가조건에 위배되게 됩니다. 자, 따라서 두 자리 자연수인 x는 이렇게 3개가 되겠죠. 다 더해주면 답은 174가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7번인데요. 자, 7번. 이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 BH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 BH는 요 변과 요 변의 제곱, 요 변과 요 변의 제곱의 합을 루트 씌워준 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변을 먼저 구해보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이 변과 요 선분과 요 선분의 길이가 루트 13으로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생각해 봤을 때 BC라는 공통변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그 말은 요 선분과 요 선분의 길이가 같다라는 말이 되겠죠. 피타고라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에 요 삼각형이요. 이등변 삼각형인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근데 이 선분의 길이가 2루트 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미지수를 써서 각각의 변의 길이를 한번 구해 봅시다. 여기를 a라고 두고요. 그러면 여기도 a가 되고요. 여기를 b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a제곱 더하기 a제곱이 2루트 2의 제곱이 되니까 이거 8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2a제곱이니까 a제곱은 4가 되고요. a는 양수기 때문에 2가 답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b 값도 구해보죠. 이 선분의 길이가 루트 13이었죠? 그럼 이 삼각형에서 루트 13의 제곱이 2의 제곱, a의 제곱이죠. 더하기 b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것은 13이고 요거는 4니까 b 제곱이 9가 돼서 b는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BH는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을 루트 씌워준 값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안의 숫자가 17이 됩니다. 따라서 5번이 답이 되겠죠. 넘어갑시다. 자, 8번입니다.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두고요. 요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b라고 둡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어진 조건은 정육각형의 넓이가 정사각형 넓이의 루트 3배래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a제곱이 되고요. 이 정육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정삼각형 6개로 나눠주면
이 정삼각형 하나의 넓이가 4분의 루트 3 b 제곱이 되죠. 그러면 이 4분의 루트 3 b 제곱이라는 이 정삼각형이 6개 모여있는 게 이 정육각형의 넓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6을 곱해준 값이 되겠죠. 이 전체는요. 자, 그러면 이거 약분까지 해서 여기다 써주면 2분의 3 루트 3 b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에 루트 3배가 이 정육각형 넓이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루트 3을 곱해준 게 이 정육각형의 넓이랑 같다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 변을 잘 봤더니 루트 3이 둘 다 곱해져 있죠. 그러면 약분해주고요. a 제곱이 2분의 다시 2분의 3 b 제곱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요.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 a는 루트 2분의 3 b가 되니까 분모 유리화까지 해주면 그러면 2분의 루트 6 b다. 요런 a와 b의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와 b의 관계식을 알아냈으니까 두 번째 조건을 가져. 정사각형의 한 대각선이죠. 피타고라스 쓰면 a 여기도 a니까 여기가 a 루트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변이 이루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니까 이 변들을 다 더하라는 얘기죠. a 더하기 a 더하기 a 루트 2니까 2a 더하기 a 루트 2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BCD의 둘레의 길이의 비는 B가 4개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4B가 되는데 이 B를 쟀더니 이게 1대 M이래요. 그죠? 자, 그러면 아까 A와 B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A 대신에 2분의 루트 6B를 대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좌변식을 다시 한번 써주게 되면 2 곱하기 a 대신에 2분의 루트 6b니까 2가 이렇게 약분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루트 6b 더하기 a 대신에 2분의 루트 6b를 집어넣으면 루트 2와 루트 6이 루트 12가 될 테니까 루트 12라는 건 2루트 3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2분의와 여기 분모에 있는 2와 요 분자에 있는 2가 이렇게 약분돼서 루트 3b가 됩니다. 자, 이거 대 4b가 1대 m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식이요. 루트 3이고요. 자, 그러면 요 좌변에서 b를 다 약분을 이렇게 시켜주면 그리고 비례식에서의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성질을 활용을 해주면 m 곱하기 루트 6 플러스 루트 3이 4 곱하기 1이니까 4다. 이런 값을 얻을 수 있겠죠. 따라서 m 값은 루트 6 플러스 루트 3분의 4가 되어서 분모에 유리하죠.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3을 분모 분자에 곱해주게 되면 3분의 4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m값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3m값을 구해주면 분모 3이 없어지겠죠. 여기다가 3을 이렇게 곱해주면
이게 이렇게 없어지겠죠. 곱하기 3이 되면서 이렇게. 자, 그래서 분자만 남게 되니까 이 값을 골라주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자, x라는 숫자를 a 플러스 b라고 놓는데 이것을 정수 부분, 이것을 소수 부분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x라는 실수가 정수 A라는 숫자랑 소수 B라는 숫자의 합이라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fx는 정수 부분만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A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억부터 봅시다. 정수가 아닌 x에 대해서 x에서 fx를 빼준 게, 그러면 a 플러스 b라는 x에서 fx라는 건 a니까 a 플러스 b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게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런 식이 됩니다. 기억. 그러면 a가 사라지니까 소수 부분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 맞지 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x가 양수일 때는 맞는 말이 되지만 음수일 때는 틀린 말이 되겠죠. b가 소수는 소수인데 이런 식으로 남게 되면 0과 1 사이의 숫자가 아니게 되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 됩니다. 틀렸고요. 자, 니은 봅시다. fx 플러스 y가 fx 플러스 fy가 된대요. 자, 이런 거는 예시를 하나 들어주는 게 좋은데, x가 1.1이고 y가 1.2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2.3이 되겠죠. 그러면 fx 플러스 y가 2가 되고요. fx는 1이고 fy도 1이죠. 그래서 1 더하기 1이 되니까 식을 만족을 하는데 x값, y값이 정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디귿이 답이 될 텐데 2분의 f, x 대신에 아까 앞에서 놨던 대로 x 대신에 a 플러스 b라고 합시다. a는 정수고 b는 소수가 되겠죠. 그리고 fx는 그렇다면 a가 되겠죠. 자, 디귿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2분의 f 2a 플러스 b가 돼서, 자, b가 소수 부분이라고 했죠. 그러면 정수 부분 a에 2를 곱해준 요게 다시 정수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2a가 됩니다. 왜냐하면 함수 f는 정수 부분만 값으로 가진다고 했으니까 소수 부분은 제외가 되니까요. 그래서 2분의 2a가 되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래서 a가 되어서 항상 정수가 맞게 되겠죠.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2번. 넘어가죠. 자, 10번. 자, 일단 기억부터 하죠. F25라는 건 n자리에 25를 집어넣게 되면 루트 x 플러스 루트 y가 n자리에 25를 집어넣으면 루트 75가 되고, 루트 75라는 건 75는 5로 나누면 15니까 5 2개, 3 하나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러한 식을 만족시키는 x, y의 순서상의 개수가 f25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x랑 y가 다 자연수인데 합쳤을 때 5루트 3이 되려면 루트 x가 루트 3, 루트 y가 4루트 3이거나 루트 x가 2루트 3, 루트 y가 3루트 3이거나
루트 x가 3루트 3, 루트 y가 2루트 3이거나 루트 x가 4루트 3, 루트 y가 루트 3이거나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4개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죠. 됐죠? 여기서 니은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x랑 y가 자연수기 때문에 루트 안의 숫자인 루트 x랑 루트 y가 합쳤을 때 5루트 3이 되는 조합이 이 5를 쪼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4, 2, 3, 3, 2, 4, 1 이렇게 쪼개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상의 개수는 요 숫자보다 하나 작게 됩니다. 개수가 하나 작게 나오게 되겠죠. 자, 따라서 니은도 보시면 n자리에 n제곱을 집어넣게 되면 니은 루트 x 플러스 루트 y가 n자리에 n제곱 집어넣으면 루트 3n제곱이죠. 그래서 n이 루트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n 루트 3이다. 이런 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서 했던 것처럼 루트 3은 고정으로 가지고 있고 n이라는 자연수를 1, n-1, 2, n-2 이런 식으로 쪼개야 되겠죠. 따라서 요 순서쌍의 개수는 n-1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5일 때 4개가 나왔던 것처럼 하나 적게 순서쌍의 개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답이 됩니다. 맞는 말이죠. 자, D급 보죠. n 대신에 3n을 집어넣게 되면 n 대신에 3n 집어넣으면 9n이죠. 이거는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언뜻 기억과 니은처럼 루트 n은 고정으로 돼 있고 3이라는 숫자를 1과 2, 2와 1 이렇게 쪼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두 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앞에서는 뭐 5루트 3이라든지 그 다음에 n루트 3처럼 기억과 니은에서 이 숫자가 이 루트 앞에 나와 있는 요 숫자에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2보다 작은 수기 때문에 곱해졌을 때 요 숫자가 변함이 없었죠. 근데 여기서는 n이 변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n이 예를 들어서 8 같은 숫자라고 칩시다. 그러면 루트 8이라는 거는 2루트이기 때문에 다시 8이라는 숫자는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2의 제곱이 요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어버리죠. 그러면 이 숫자가 3이 아니라 6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2개가 아니라 5개가 되겠죠. 따라서 디귿은 틀린 말이 됩니다. 답은 기억과 니은이 답이 되겠죠. 넘어갑시다. 자, 11번. x는 2와 3 사이의 숫자고요. 자, 일단 여기서 요 숫자들을 좀 대략적으로 몇인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3루트 6이라는 거는 3이 루트 안으로 9로 들어가기 때문에 3의 제곱으로 루트 54죠. 자, 그러면 제곱해서 54가 되게 하는 숫자를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7, 7, 49, 8, 8, 64니까 7점 몇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한 75 정도 생각해 보죠.
곱을 해보면 자, 56.25가 되니까 54가 되려면 7.4 몇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루트 23이라는 숫자는 48 정도 해볼까요? 왜냐하면 5 곱하기 5가 25니까 4.8 정도가 23 정도가 되겠죠? 한번 해보면 88 64, 38 24, 38 32, 48 32, 죄송합니다. 자, 64에 32니까 48 32, 4 46이니까 그래서 23.04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 값이 대략 4.8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나 조건을 앞에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서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3루트 6 대신에 7.4 정도를 쓸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자, 여러분 보세요. x가 2와 3 사이의 숫자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2.1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x가 2.1이라면 요 값이 마이너스 5.3이 되고요. 요 값이 마이너스 2.7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는 이렇게 되어서 3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는 x가 2.9 정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숫자는 2.9를 빼주면 마이너스 4.5가 되겠죠. 그 다음에 2.9를 빼주면 마이너스 1.9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이렇게 되어서 마찬가지로 3개가 되겠죠. 그런데 x가 예를 들어서 2.5 정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9가 되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2.3이 되겠죠.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이렇게 돼서 2개가 되겠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x가 7.4에서 x를 빼고 4.8에서 x를 뺐을 때 앞에 마이너스 이 사이에 정수가 3개가 되려면 이 정수 부분을 건들지 않거나 아니면 둘 다 받아내림이 되어야 돼요. 이 7과 4라는 요 3 차이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2.5일 때 정수가 2개가 된 이유는 여기는 받아내림이 되어서 정수가 4로 하나 더 내려갔지만 여기는 받아내림이 안 되어서 4에서 2로 이렇게 변화했기 때문에 이 차이가 2가 나버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x는 7.4에서 빼고 4.8에서 뺐을 때 받아내림이 둘 다 안 생기거나 둘 다 받아내림이 생기거나 요 두 가지 경우가 x의 범위가 되겠죠. 자, 이해했죠? 자, 그러면 자, 요거 좀 지우고요. 이제 답을 찾읍시다. 자, 1번 x가 2랑 요거 7.4 정도였으니까 2.4 정도가 되겠죠.
이 소수 부분은 이 소수 부분이랑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거보다 작으니까 x는 요 소수 부분보다 더 작겠죠. 2점 몇이 될 텐데 그 소수 부분이 요만큼보다 작게 되니까 둘 다 받아내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답이고요. 자, 2번. 자, 요거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4를 뺐기 때문에 이게 3.4 몇이 되겠죠? 그래서 요 가족권에 위배하게 됩니다. 3.4보다 x는 작으면 뭐 3.1 같은 거는 가족권에 위배된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아니고요. 자, 3번. 요거 4.8 정도였으니까 이거 2.8 몇 정도 될 거고요. 요 소수 부분이 여기랑 같은 거죠. 자, 요거는 7.4에서 5를 빼니까 요렇게 될 텐데, 자, 이게 2.8보다 크면서 2.4보다 작을 수가 없죠. 3번은 모순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헷갈리게 내려고 내다 보니까 이렇게 모순된 보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 4번 루트 23이 4.8 정도였고, 그러면 이거 2.8 정도 되겠죠? 그러면 요 소수 부분이랑 같은데 그거보다 크니까 x는 2점 몇인데 소수 부분이 요 소수 부분보다 크니까 그것을 4.8에서 빼주면 받아내림 생기고요. 여기도 받아내림 당연히 생기겠죠. 여기 4밖에 안 되니까 따라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5번.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근데 여기가 이 정도 되죠? 그래서 이게 가족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답이 아닙니다. 답은 1번과 4번이 되겠죠? 넘어갑시다. 자, 12번 빠르게 풀죠? 인수가 아닌 거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없고요. 요렇게 두 개 합해주면 5번이 되겠죠? 답은 4번. 넘어갑시다. 자, 13번. 자, 이거를 물론 전개를 다 해줘도 되지만 식을 다시 한번 써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 x, y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x, y라는 항만 따져주면 되는 거죠. 자, 이 식에서 x, y가 생기는 값을 따져줍시다. 이렇게 곱했을 때 x, y가 생기고요. 이렇게 곱했을 때 x, y가 생기고요. 이렇게 곱했을 때 x, y가 생기고요. 이렇게 곱했을 때 x, y가 생기겠죠. 다른 항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x, y 앞에 곱해진 개수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자, 구해보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6, 여기에서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했을 때 4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2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4가 답이 됩니다. 답은 1번. 넘어가죠. 자, 14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계산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빠르게 계산을 해보죠. 자, 은지. 자, 전개를 좀 해주면, 이렇게 전개를 좀 해주면 4a 플러스 6a 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a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6이고요. 재민. 자, 곱셈 공식 쓰면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의 제곱,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곱했을 때 a가 약분되고 2분의 3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아, 이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안 보고 전개를 해버렸네. 자, 앞에 거랑 뒤에 거의 전체 제곱은 앞에 거랑 뒤에 거의 전체 제곱을, 그러니까 앞에 항과 뒤에 항의 더하기를 전체를 제곱을 해준 건 앞에 항과 뒤에 항의 빼기를 전체 항의 제곱을 해준 거에서 더하기 4 곱하기 앞에 항, 뒤에 항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곱셈 공식 활용이죠. 자, 그럼 A 약분되고 약분되니까 6이 되겠죠? 니은은 6이 됩니다. 자, 정현. 자, 정현이가 쓴 공식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형태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맨 앞에 자, 이 항을 임의로 곱해주게 되면 곱셈 공식 쓰면은 이렇게 되고요. 쓰면은 이렇게 되고요. 쓰면은 이렇게 되고요.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 없던 요 항을 곱해줬기 때문에 결과를 요 항으로 나눠주면 원래 식과 같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에 들어갈 말은 요 값이기 때문에 8 더하기 1이니까 9가 되겠죠. 자, 재현. 죄송합니다. 얘가 어이네요. 재민. 그죠? 자, 재현. 자, 이게 리을이죠? 자, 이거 전개하면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앞에 거 뒤에 거니까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죠. 그러면 36xyz.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걸 더했을 때 이것만 남으려면 여기가 36이 돼서 이렇게 없어져 줘야 되겠죠. 리을은 36. 자, 기억부터 디귿까지 다 더해주게 되면 6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36이 되니까 57이 되겠네요. 넘어갑시다. 자, 15번은 분모와 유리화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에 요거 곱해주고요. 여기에 자, 이렇게 곱해서 식을 다시 쓰게 되면 이거 계산한 거랑 요거 계산한 건 똑같이 4가 되겠죠? 5 빼기 1이 되니까. 그래서 4로 이렇게 분모 써주시고요. 전개를 해보죠. 자, 이렇게 전개가 되죠. 앞에 항, 그 다음에 뒤에 항도 전개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9라는 유리수가 되기 위해서는 요 무리수가 계산을 했을 때 0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루트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가 a랑 1이랑 마이너스 b지. 그러면 이게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세 개 합해서 0이 돼야 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유리수만 더한 값은 4로 나눴을 때 9가 나와야 되니까 1이죠. 36이 되어야 되겠죠. 4로 나눠서 9가 돼야 되니까. 자, 이 두 식을 연립해서 풀어주게 되면 답이 됩니다.
이거 첫 번째 식에다가 5를 곱해서 다시 쓰게 되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개수가 같으니까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더해주게 돼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요. 이거 다시 한번 쓸까요? 자, 이렇게 두 식을 더해서 b 값을 없애주게 되면 없어지고요. 계산하면 10의 2 다시 10의 2 다음에 더하기 6이 36이다. a는 2항에서 넘어간 30이 되니까 3이 되겠죠. b 값은 자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4 빼기 b가 0이니까 b가 4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a 곱하기 b는 12가 답이 됩니다. 넘어갑시다. 자 16번 일단 이 전체 색칠되어 있는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전체 정사각형에서 이 빈 부분에 넓이를 빼주면 되겠죠. 일단 빈 부분을 먼저 구하면 저는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랑 요 직사각형이랑 요 삼각형의 넓이를 더해서 구할게요. 가로가 2x 플러스 1이고 세로가 7이니까 곱해주게 되면 전개까지 할게요. 14x 플러스 7이 되고요. 자 여기가 2x 플러스 1에서 x 플러스 1을 빼니까 x고요. 9에서 7을 빼니까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더하기 x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자 5x-1이라는 한 변의 제곱에서 빼기 15x7이라는 빈 공간의 넓이를 뺀 값이 됩니다. 계산합시다. 여기에서 이렇게 빼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요거랑 요거 동량이죠. 이런 식이 되는데 자 이거 인수분 해주게 되면 5, 5 자 6, 1로 해서 마이너스 25를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은 넓이가 가로 부분이 5x 플러스 1이니까 세로 부분은 5x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17번 자주 나오는 유형이죠. 이렇게 여러 항이 더해져 있을 때는 하나의 항만 일단 분모에 유리화를 해줍시다. 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 자, 요 항만 유리화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앞에 항의 제곱에서 뒤에 항의 제곱을 뺀 값이 되니까 분모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자는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보시면 분모 부분에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뺀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식을 다시 한번 써주게 되면 다시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묶음에서의 앞의 항이랑 두 번째 묶음에서의 뒤의 항이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항, 앞의 항, 뒤의 항, 앞의 항, 뒤의 항 이런 식으로 쭉 없어지면서 앞의 항, 뒤의 항 이렇게 없어질 테니까 결국 남는 항이 요 항과 요 항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자, 이거는 2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4로 묶어주는 거죠. n 플러스 1이 되니까 요 2의 제곱이 루트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같은 무리수인데 여긴 마이너스 1, 여긴 플러스 2니까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10보다 작아야 되지. 다시. 그죠? 자, 그러면 양쪽 변을 제곱을 해주면 n 플러스 1이 100보다 작아야 되니까 n은 99보다 작아야 되겠죠? 따라서 최대값이 98이 답이 됩니다. 넘어가죠. 자, 이렇게 잘못 본 문제는 뭘 잘못 봤든 어쨌든 전개는 똑바로 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전개를 실제로 해봐서 맞춰주는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환이는 자, 이거를 실제로 전개를 해보죠. 자,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이렇게 계산이 됐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x제곱항은 이렇게 같고 요 x1차항이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6-a라는 x 앞의 개수와 b라는 x 앞의 개수가 같아야 되고요. 상수항끼리도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를 같이 없애주면 3a가 b다. 이런 식이 됩니다. 자, 그럼 이 b 대신에 3a를 대입해주게 되면 6-a가 3a가 되니까 a는 4a가 6이니까 a는 2분의 3이 됩니다. 그럼 b는 3을 곱한 값이 되니까 2분의 9가 되겠죠. 됐죠? a값 b값 나왔고요. 자, 은정이 갑시다. a 대신에 앞에서 구했으니까 2분의 3을 적죠. 자, 계산해보죠. 자,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그게 자, 이렇게 같다는 거죠. 자, 그럼 앞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2창은 어차피 같으니까 1창끼리의 개수를 비교해 주게 되면 3c 플러스 2분의 3이 c 대신에 b 대신에 2분의 9를 적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이게 2분의 9 플러스 c라는 요 개수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2분의 3을 적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2분의 3 곱하기 3이니까 상수항은 어차피 이렇게 같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c를 좌변으로 이항하고 숫자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2분의 9 빼기 2분의 3이니까 3이 되겠죠. c는 2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ac분의 b는 a 값이 2분의 3이고요. c가 2분의 3이었고요. b가 2분의 9였죠. 계산하면 4분의 9분의 2분의 9가 되니까 분모분자에 4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 9가 약분되면서 2가 답이 되겠죠. 답은 5번. 넘어갑시다.
자, ABCD가 한 자리 자연수인데 X에 대한 2차식. 자, 요게 A랑 B가 한 자리 자연수면서 완전 제곱씩 되는 순서상을 따져보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되거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A, B 값을 구해주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이거는 2로 묶어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자리 전수니까 그 순서상을 따져보면 요게 1이 되고, 다시 2분의 C가 2가 되고 2분의 D가 잘못 썼네요. 여기 왜 2분의 9가 돼 있어? 그죠? 2분의 D가 1이 되거나 2분의 C가 4가 되고 2분의 D가 4가 되거나 그 다음에 6이랑 9인데 2분의 D가 9가 되려면 D는 18이 돼야 되죠. 근데 한 자리 전수여야 되기 때문에 6, 9는 여기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C와 D의 순서상은 2분의 C가 2, 2분의 D가 1이니까 2씩 곱해줘야죠. 자, 이렇게가 C값과 D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BC분의 AD가 최대값을 가지려면 B 곱하기 C는 가장 작으면서 A 곱하기 D는 최대한 큰 그 순서상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B랑 C가 곱이 가장 작고요. A 곱하기 D가 가장 큰 조합이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1 곱하기 8분의 2 곱하기 8이 되니까 답이 2가 되겠죠. 됐죠? 넘어갑시다. 자, 20번은 요 값과 순서만 바뀌었고 같은 값이 들어있는 어떤 식이 되고 있죠. 자, 따라서 요 식에서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주면 자, 마이너스를 앞으로 뺀 순간 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리고 이 순서가 바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요 두 개가 공통식이 되어서 묶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요항이 없어지니까 결국 전체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m의 제곱이니까 요 자체가 m 값이 되는 거지. 찾아주면 1번인가요? 1번이네요. 자, 넘어갑시다. 21번. 자, 지금 삼각형에서 요 내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공식이 있죠. AB 대 BC는 AD 대 CD다. 요거 성립하죠. 자, 그러면 AD랑 CD가 X 플러스 1에다가
여기는 x 플러스 2에다가 뭔가 같은 것을 곱한 형태가 되어야 요 비율이 유지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요 변과 요 변을 더해서 x의 어떤 2차식이 되려면 이 k가 그냥 상수값이 아니라 x에 대한 1차식이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야만 x에 대한 2차항이 나와서 더했을 때 6x제곱이라는 2차항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k를 그냥 상수항이 아니라 여기에 a가 써져 있으니까 bx 플러스 c라는 x의 1차식으로 둡시다. 자, 그러면 ad는 bx 플러스 c에다가 다시 x 플러스 1이라는 값을 곱한 값이 될 거고요. 그리고 cd는 bx 플러스 c에다가 x 플러스 2를 곱한 값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x의 2차항이 될 텐데 이렇게 곱해서 x의 2차항이 될 텐데 그렇다면 여기도 x의 2차항은 bx제곱이고 여기도 bx제곱이 될 텐데 요거 두 개 합쳐서 6x제곱이 돼야 되죠. 따라서 b값은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도 계산을 해보죠. 이렇게 해주면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상수항을 보면 3c가 마이너스 9가 돼야 되니까 c는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자, 그리고 이렇게 더해준 게 6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가 되려면 이렇게 없어졌고요. 요거 제가 방금 했죠.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쳐서 0이 되니까 이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6 마이너스 3이 결국 a 값이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3이 답이 됩니다. 답은 3번 넘어가죠. 자, 23번 일단 자, 조건을 하나하나 따라가죠. 일단 fx가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 그래프인데 1차 함수인데 절대값 b가 18이니까 b는 플러스 18이거나 마이너스 18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나 fx는 0, 즉 ax 플러스 b라는 fx가 0이 되는 x값이 정수래요. 근이 정수니까 그러면 b가 앞에서 플러스 18이거나 마이너스 18이죠. 그럼 b를 이항을 하고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는데 x값이 정수라는 건 이 b값이 부호는 모르지만 어쨌든 18이라는 정수잖아요. 마이너스 18인지 플러스 18인지는 모르지만 그 값을 a로 나눠서 정수가 나와야 되니까 요 a 값은 정수라는 얘기죠. 18을 나눌 수 있는 18의 약수라는 얘기고 그 값인 알파 값도 18의 약수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요 a도 18의 약수고 알파 값도 18의 약수예요. 그죠?
됐죠? 자, 일단 이게 뭔 소린지는 잘 몰라요. 그죠? 딱 봤을 때 무슨 소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거는 n이 자연수니까 거기다가 1점 몇을 더한 루트 3이란 건 1점 몇이죠. 요 x 값은 무조건 양수겠구나. 그 양수 x에 대한 y값 n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그 y값이 해당하는 함수값 y가 0보다 작다. 음수구나. 그죠? 자, 그리고 이거는 요 값이 루트 안에 36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루트 108이죠. 그러면 10점 몇 정도가 될 겁니다. 그죠? 100보다 크고 120보다 작으니까. 자, 그러면 n 앞에, 자연수 n 앞에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붙이고 10점 몇을 더한 x 값에 해당하는 y 값은 항상 양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풀어보죠. 자, 일단 1차 함수의 그래프는 4가지가 있는데 일단 b 값이 18이거나 마이너스 18이니까 b 값은 y 절편값이죠. 자, b가 플러스 18인 경우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있을 수 있겠고요. b가 똑같이 플러스 18인데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있을 수 있겠고, 3번 b가 마이너스 18이고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있을 수 있겠고요. b가 마이너스 18이고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제 여기에다가 다조건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x 값이 항상 양수일 때 여기죠. 해당하는 y 값이 음수여야 되지.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y 값들이 다 양수잖아, 1번 그래프는. 그래서 1번 그래프는 다조건의 위배가 되는 겁니다. 자, 2번도 x 값이 항상 양수일 때 여기죠. y 값이 전부 음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양수인 값들이 있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음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n의 개수를 구하고 있는 거니까 n에다가 뭔가를 계속 다 집어넣었을 때, 즉 n이 무한히 이렇게 커졌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y값이 이렇게 무한히 작아지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n값들은 전부 다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건데, 그러면 n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그러면 n이 계속 커지면 마이너스 n도 무한히 작아지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10몇을 더한다고 한들 계속 작아지는 음수값이 될 텐데, 그렇다면 이런 데가 될 겁니다. n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면 그게 0보다 큰 거기에 해당하는 y값들이 0보다 큰 커지게 하는 해당하는 n값은 4개가 아니라 무한히 많겠죠.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y는 계속 음수고, 요거 첫 번째 조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y는 계속 계속 양수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n값은 무한히 많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4개가 아니니까 2번도 탈락이에요. 지우죠. 자, 이것도 좀 지저분해졌으니까 지워주고, 이거는 10점 몇이고, 자, 3번. 자, n 플러스 루트 3, n이 계속 커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n값을
n값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그러면 n이 이렇게 해당이 될 텐데 n 플러스 루트 3이 그거에 해당하는 y값은 항상 음이죠. 그러면 n값이 몇이 되든 간에 첫 번째 조건 만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한히 작아지죠. x값이 그걸 거기에 대응되는 y값이 여기서는 물론 음이지만 여기서는 항상 양이죠. 그러면 n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해당하는 y값이 양수가 되는 n값은 무한히 많게 됩니다. 따라서 3번도 4개가 아니니까 틀렸죠? 그래서 3번도 지워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4번인데, 자, n 플러스 루트 3이 요 안의 범위일 때 x값, y값이 음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플러스 루트 3이 그 범위를 만족시키는 n값을 집어넣었을 때 y가 양수가 되는 n값이 여기에 존재하면 이제 만족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나 조건에서 여기가 x 절편값 y가 0일 때 x값이니까 여기가 알파죠, 알파. 그런데 아까 앞에서 알파는 18의 약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알파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알파가 만약 1이라면 n 플러스 루트 3이 1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여기니까 n 플러스 루트 3이. 근데 루트 3이 이미 1보다 크죠. 그래서 1은 안 됩니다. 2도 안 되겠죠. n이 자연수인데 거기에 1점 몇을 더했을 때 2보다 작은 수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2도 안 되고요. 3은 n이 1일 때 가능하긴 한데 4개가 돼야 되니까 3도 안 되겠죠. 자, 이제 6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 n 플러스 루트 3이 6보다 작은 n값은 이렇게 되어서 정확하게 4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요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한지를 봐야 되는데 6루트 3이 10점 몇이라고 했으니까 n이 1일 때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0점 몇이니까 9점 몇이고 제일 클 때는 4인데 마이너스 4 플러스 10점 몇일 때는 6점 몇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알파가 6이라는 가정하에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면 6점 몇이면 여기가 되겠지. 그러면 6점 몇, 7점 몇, 8점 몇, 9점 몇일 때 해당하는 y값이 전부 다 양수가 되어서 다조건을 만족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알파는 6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나왔죠? b값이 여기니까 요게 b고 알파가 6이니까 자, f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fx는 a는 아직 모르지만 b값은 마이너스 18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자, 요걸 만족시키는 x값이 6이다 이렇게 구해준 거죠. 그래서 6a 마이너스 18이 0이니까 a는 3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fx 값을 구해줄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알파 값, x 절편 값은 6이고요. fx는 3x 마이너스 18이다. 이렇게 답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험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제 잠깐 앞으로 돌아가면은 자, 이런 시험 풀 때는 난이도가 좀 있잖아요. 1번부터 3번까지 이런 문제들은 시간을 좀 아껴 주시고요.
빠르게 풀고, 그리고 그 아낀 시간을 8번이라든지 11번 같은 문제 까다로웠죠? 자, 요거는 사실 16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계산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는 문제고요. 쭉 가서 자, 21번은 뭐 점수에 비해서 그렇게 뭐 크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아니었는데 x에 대한 1차식 k라는 값이 상수가 아니라 x에 대한 1차식이다 라는 것만 떠올리면 되는 문제였고, 자, 이번 시험에서는 22번이 제일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낀 시간들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시간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도록 시험 전략 짜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원촌중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